네, 정치부 이세진 기자와 아는 기자 이어가는데요. 지금 마지막 변수가 사실상 단일화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좀 아까 삼자구도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단일화가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까? 물론 김문수 후보 쪽 입장에서는 단일화는 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절실한 면도 있어 보이고요.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가 며칠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김문수, 이준석 후보 지지율 합치면 이재명 후보와 오차 범위 내 접전에 들어간다는 게 이 대표적인 근거입니다. 근데 사실상 단일화 된다고 저게 다 그대로 1+1이 2가 될 거냐 사실 논란도 있잖아요. 네, 이준석 후보가 하차하면 그 지지율 상당수가 김문수 후보 쪽으로 흡수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. 일부가 이재명 후보에게 가더라도요, 자신이 더 큰 지지율을 흡수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. 더 중요한 건 기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. 단일화가 됐을 때 선거를 포기했던 지지층들을 투표장으로 뛰어나오게 할 기폭제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김문수 후보 쪽은 그래도 단일화 하는 게 유리하다. 자, 그러면 키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쥐고 있는 건데 그쪽 생각은 어떤 거예요? 네, 김문수 후보 쪽과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. 이 후보는 합치면 이긴다라는 김 후보 생각에 동의를 안 합니다. 오히려 진다라는 겁니다. 이준석이 중도 하차하면 합리적 중도 보수 성향의 지지층이 이재명에게 더 많이 가지 김문수에게 가겠냐라는 건데요. 정권 교체 여론이 60%라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45%대 안팎이고 나머지는 이준석에 대한 지지인데 김문수와의 화학적 결합 불가능하다라는 논리입니다. 여론조사는 나중에 추후 또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득실은 좀 어때요? 이준석 후보 본인의 득실로 따지면 좀 어떤 거예요? 네, 이준석 후보는 득도 없다라고 확실히 선을 긋습니다. 최근 며칠 동안 국민의힘이 던진 제안들 있죠. 40대 총리든 공동정부든 이기지도 못할 텐데 그 제안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고요. 직간접적으로 들어간 당권 제안도 마찬가지란 겁니다.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. 친윤이 이에 저항하는 상황에서 누가 당권을 보장하느냐 이거죠. 여기에 본인 고유의 이미지도 타격을 입는다고 봅니다. 세대 교체라는 명분도 잃고요. 또 이준석 후보가 그래도 고민하는 지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단일화했을 때 얻을 게 없다고 하더라도요. 하지 않았을 때 잃을 부분은 당연히 신경이 쓰일 겁니다. 일단은 배신자 프레임이요.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면서 분열해서 패배하면 다 이준석 책임이다. 공격을 이어가고 있거든요. 또 하나는 본인 득표율입니다. 본인의 지지율마저 미미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 그 책임론은 물론 향후의 정치 미래마저 불확실한 상황이 될 수가 있죠. 자, 그래서요. 결론을 좀 지어주시죠. 단일화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네, 현재로선 어렵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습니다. 지난 대선 윤석열, 안철수 단일화도 사전 투표일 하루 전날에 극적으로 성사가 됐거든요. 당시 안 후보의 지지율도 12%, 현재 이준석 후보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. 당시 안 후보 단일화를 극구 부인하면서 손가락을 자른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결국 단일화했거든요. 결국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잖아요. 적어도 정치에서만큼은 가능성 0%라는 건 없습니다. 네,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.